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문한식 교수가 쓴 요하 문명과 예맥입니다. 책의 내용을 떠나서 책 제목만으로도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책입니다. 최근 들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요하 문명과 예맥을 연결시켜 무엇인가 결론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저자의 시도만으로도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나는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마치 깔때기의 구멍으로 빨려들듯이 예맥으로 수렴하는 놀라운 지적 현상을 겪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같은 나의 지적 갈증이 이 책을 선택하고 읽어보게 된 계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이야기하자면 그러나 나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자는 매우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참고한 듯 보이지만 아직까지 본인도 명확하게는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왕설래 각기 다른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는 한, 중, 일 고대사의 현실을 보고 있자면 그의 이런 행동이 전혀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일치월장한 모습을 책을 통해 뵙기를 바랍니다. 20세기 들어 홍산 문화를 대표로 하는 요하 일대의 신석기 내지는 초기 동기 문명의 흔적들이 발굴되면서 중국 역사학자들에게는 큰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는 동북공정, 즉 고구려사를 자국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과는 스케일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자칫 중국 고대사의 알맹이를 동북 삼성 지역으로 넘겨줘야 되는 크나큰 위협과 대적하게 된 듯합니다.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요하 일대의 고고학 자료들을 중국 고대사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야만 하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부사년, 소병기 등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속속 중국 고대사의 기원을 요하 일대, 좀 더 정확하게는 요서 지방으로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나오는 다음의 글을 참고해 보기로 합시다. 사실 상은 건국한 집단은 중원 지역의 토착 집단이 아니라 외곽에서 이주해온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 상의 원주지는 박이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하람성, 정주, 상성과 언사, 상성 등으로 추정했다. 그 외에 하북성, 장하 혹은 북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우선 하람성 지형은 제외하기로 합니다. 북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서 인용한 춘추 좌전의 내용을 보면 주나라 무왕 때 이미 북방 경계의 속지로 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무왕이 숙신, 연, 박을 우리의 북토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춘추 좌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숙신이나 연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이름입니다. 숙신은 고조선의 실존 여부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종명이고 연은 전국 칠흥의 하나였으며 주나라 지상에서 중국 동북방을 책임지던 제후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은 도대체 무슨 이름이었을까요? 바로 이 박을 상나라의 원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나라가 동북 지역에서 발원해서 내려온 민족이 세운 고대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설이 다수설인지 혹은 소수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여하튼 중국 역사학계 일각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논의의 전개가 여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책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중국의 전설 속의 나라라는 황제를 곰, 토템 집단으로 보고 단군 신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황제가 활동한 무대는 홍산 문화가 발전한 내몽고 적봉 일대이며 그 증거로 삼성 탄압촌에서 조사된 시차형 옥웅용과 우화량의 여신묘에서 나온 곰의 하악골을 거론하기도 한다. 책의 저자 문하식 교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중국의 궤변이라고 일갈하지만
사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고고학 유무를 근거로 하는 중국 측 주장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한국 고대사에 매우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웅녀의 존재 때문입니다. 웅녀는 다들 아시다시피 쑥과 마늘을 먹고 여인이 된 곰이었습니다. 단군 신화를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웅녀는 바로 모든 한민족의 어머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의 고대사학계가 웅녀를 황제 아류 정도로 바꿔치기 하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라 응대하겠습니까? 이 책의 장점은 바로 요하 문명을 단지 고조선의 뿌리 찾기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맥으로 그 연구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다소나마 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듯 보여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저자의 이러한 노고는 분명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참고로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산융과 동호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저자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책의 다른 한 부분도 읽어보기로 합시다. 발은, 박의, 이칭 혹은 오기가 아니라 선후 관계를 이루었다. 박은 하가점 하층 문화를 영위하면서 내몽고 동남부와 요소 일대에 거주하였으며 발은 박에서 분화된 특정 집단으로 짐작된다. 발은 후대의 예, 맥으로 분화되었다. 논리를 보다 더 조금 진척시켜 보자면 이는 발해 내지는 백제까지 또 확장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저자의 전공 분야가 백제라고 하므로 앞으로 그의 학문적 발전이 크게 기대됩니다. 저자가 서둘러 불을 끄듯 황제와 웅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할 듯합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쉽게 마무리될 성질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학계에서는 이미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그들의 상대편 당사자인 우리가 관여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예스냐 노냐는 답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자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는 한국 고대사학계가 스스로 짊어져야만 하는 짐인 것입니다.